예, 그래서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 첫 번째 세션에서 못 보여드린 데모도 여기서 아마 충분히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슬라이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설명 위주로 쭉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알고리즘에 스피드업 할 필요가 있느냐? 되게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업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는 뭐 1분 이내에 끝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길게는 뭐 하루,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6개월 뭐 그런 식의 굉장히 느린 많은 연산량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데이터셋을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매트랩을 사용하시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으시던 간에 한번 메모리 에러는 한번 좀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최대 매트랩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얼만큼 될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매트랩에서 윈도우 기준에서 32비트 윈도우 기준에서 매트랩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데이터셋, 그러니까 하나의 베리어블 크기죠. 데이터셋 크기는 1.7기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S에서 지원하는 용량이 2기가인데 OS 300메가 뺀 나머지는 데이터셋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그 데이터셋을 만들고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을 연속 메모리 블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데이터셋 맥시멈 사이즈가 1.5기가로 더 하향이 됩니다. 그럼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 2x2 매트릭스 2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메모리가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x2 매트릭스가 하나 있고요. 곱해지는 매트릭스가 있죠. 곱해진 결과를 저장하는 매트릭스가 하나 있고 저장한 결과를 미러 형태로 나중에 출력하는 메모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거를 연산하기 위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거의 한 4배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까 1.5기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액티브 셋으로 내가 연산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사이즈는 윈도우에서 거의 400메가 정도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리어블 사이즈라든지 어떤 벡터 사이즈가 400메가가 넘었을 경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보셨을지는 측정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00메가를 넘었을 경우에는 거의 100% 메모리 에러가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한테 가끔 문의를 하십니다. 400메가 정도 계산하는데 왜 에러가 납니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컴퓨팅 파워가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서 데스크탑 머신이냐. 여기서 멀티코어랑 멀티프로세서는 분명히 틀린 거죠. 지금 듀얼코어, 쿼드코어 나오는 거는 프로세서는 하나고요. 그 안에 코어가 4개냐 2개냐 그런 의미고요. 멀티프로세서는 프로세서 자체가 여러 개 박혀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주로 인디비주얼 서버 같은 서버라고 그러죠, 주로. 이런 컴퓨팅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혹은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느냐. 클러스터라는 거는 어떤 컴퓨팅 자원, 데스크탑이면 어떤 PC의 자원을 네트워크로 묶는 그런 환경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클러스터가, 이런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런 유명해진 계기가 아마 1996년도쯤일 겁니다. 처음에 넷스케이프사 맞나요? 넷스케이프라는 그때 당시에 인터넷 뭐라 그러죠? 익스플로러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미국 나사에서 아마 그때 한 저 정도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어렴풋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나사에서 전 세계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자 해가지고 넷스케이프의 이상한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그 아이콘대로 내 컴퓨터 리소스를 나사에서 연산하는 거 이렇게 자원을 빌려주는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하면 P2P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리소스 공유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다 클러스터링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다른 여러 가지 PC 환경에 있는 리소스를 내가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거 바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싼 멀티프로세서 서버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클러스터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패러렐 컴퓨팅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산 처리 환경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 비용적으로 볼 때 1996년에 크레이사에서 나온 크레이2 머신이 그 연산 속도가 이제 거의 클락으로 안 쓰고 연산 단위를 씁니다. 플랍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약 85기가 플랍, 75에서 85기가 플랍 정도 되는 그 슈퍼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300억 정도. 굉장히 비싸죠. 근데 최근에 와서 그 정도 성능은 펜티엄 프로세서 칩 5개 내지 6개 정도만 클러스터로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은 아무리 비싼 PC를 한 200만 원 하죠.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플러스 소프트웨어 가격 몇 천만 원 하면은 그 300억 정도 되는 그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슈퍼컴퓨팅,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일단. 그럼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환경에서 혹은 내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서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는 게 아니라 그걸 도입하기 전에 나의 문제가 어떤 거냐를 파악을 해봤더니 일단 챌린지로 나오죠. 굉장히 긴 처리 시간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인텐시브 해서 내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바꾸고 하는 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리소스의 제한이라든지 컴퓨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지 제한입니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다리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에러가 나면은 쪼개서 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패러렐 컴퓨팅을 이용해가지고 시밀라 타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타스크의 인풋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연산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어떤 스태티스틱한 인풋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할 때 그럴 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랜덤 변수를 100만 개 선정해서 100만 개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겠다. 그럼 100만 번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만 번을 시퀀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밀러한 것들, 같은 거니까 그거를 전부 다 패러럴하게 실행을 하면은 훨씬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라지 데이터셋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로컬 PC에서 내 아까 노트북의 메모리 2기가인데 이 2기가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할 메모리 10기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지 못할 게 당연하죠. 400메가 이상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내 클러스터 자원에 있는 PC들을 묶어놓은 거의 메모리를 내가 부분 할당해서 그걸 나눠서 병렬로 처리하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요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는 매트랩뿐만 아니라 시뮬링크 그리고 매트랩의 툴박스, 시뮬링크의 블락셋 모든 컴퓨팅 환경에 대한 지원하는 환경에 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떤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 자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매트랩 자체에서 클러스터링 환경 혹은 그리드 그리고 혹은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툴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으로 개발된 지금 멤브레인 아이콘들이 보이시는데 하나의 거대한 잡이 있으면 그거를 각각의 워커 단위라고 합니다. 워커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패러렐 컴퓨팅의 그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러렐 컴퓨팅을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 트래디셔널 문제점입니다. 내가 어떤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자가 지금 현재로 보시면은 우리 현재까지도 매트랩을 쓰시는 분도 그렇고 매트랩을 안 쓰시는 분 쪽에서 이런 클러스터링, 이런 하이 퍼포먼스 연산을 구축하시려는 부분에 되게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런 환경을 내가 실제 유저가 다루는 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뭐 스케줄러라든지 그런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병렬 처리, 분산 처리 해주는 게 저희 매스웍스만의 고유한 기능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상용 툴이 있고요. 그 중에 상용 툴 중에서 대표적으로 플랫폼사의 LSF라는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성능이 좋고 유명한 툴인데 그거 1년 사용비만 받아요. 그거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한 몇 억 됩니다. 1억씩 받고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유저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꼭 어드민스트레이터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환경을 구축해주는 그 IT 인력이 포괄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만약 매트랩 쓰는 유저가 그런 환경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느냐. 매트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발할 때 매트랩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알고리즘을 많이 바꾸고 튜닝을 해야 되느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몰라도 되고 튜닝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내 연산 환경에 맞춰서 익스텐시브하게 너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쪽에 있는 환경도 내가 몰라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역시 매트랩에서는 쉽게 할 수 있게 전부 다 환경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미니멀하게 해야 되는 에포트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여기서 none이라고 나왔죠.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none이다. 매트랩에서는 내가 따로 그거를 그 환경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거의 없다. none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매트랩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를 가지고 계시면 일단 최초로 접근하시는 게 빌트인 기능입니다. 빌트인 기능은 뭐냐면은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에 있는 함수적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지 않고 코드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매트랩 자체의 빌트인 기능을 통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병렬 처리 환경으로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의 빌트인 서포트가 가능한 제품들 리스트를 보면은 옵티미제이션 쪽,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옵티미제이션 툴박스,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바이오 인포메틱스, 모델 베이스 캘리브레이션, 커뮤니케이션 툴박스 이런 것들의 빌트인 기능들이 포함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빌트인 기능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는 클러스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 PC 환경에 있는 그 CPU 두 개 안에 CPU 안에 코어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를 가지고 계시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트랩 메뉴에 패러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패러렐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Select Configuration에서 내가 원하는 컨피그레이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로컬로 돼 있는데, 로컬은 제 PC에 있는 패러렐 듀얼 코어, 요 자원을 쓰겠다, 그런 거고요. 잠메이저 컴피그 1이라고 위에 돼 있는 거는 제가 회사에서 쓰는 로컬, 익스텐스한 클러스터 환경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가져왔고요. 로컬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렐 컴퓨팅 환경에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설명은 따로 안 나와 있지만은 매트랩에서 매트랩 풀이라는 자원을 오픈하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트랩 풀 오픈 이렇게 둘 하면은 내 코어에 분산 처리하게끔 패러렐 컴퓨팅 연산을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올리고요. 일단 아까 작업하던 게 하나 올라가 있네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패러렐 컴퓨팅 했을 때 듀얼 코어를 썼으면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매트랩에서 멀티 프로세서에 대한 멀티 스레딩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끝나고 해주셨는데 멀티 스레딩에서는 스레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CPU에 내 프로그램이 명령을 수행하면은 그 명령의 양이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원코어의 자원이 100이다 하면은 한 60 정도 올라가면은 그 60에서 내가 OS가 인터럽트나 다른 리소스를 쓰기 위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제외하고 60을 딱 커트해가지고 넘쳐나는 부분은 다음 코어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놔야지만 뒤로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봐요. 멀티스레드라는 게. 그러니까 OS가 관리하게 되죠. 근데 패러렐 컴퓨팅으로 패러렐 세션을 열리면은 이 세션을 연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매트랩이 내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는 100% 점유율을 내가 매트랩이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연산량이 많은 프로세스를 돌려서 그 CPU에 대한 점유율을 보시면은 실제 멀티스레드에서도 거의 양쪽 100백 차긴 합니다. 근데 OS에 대한 인터럽트가 계속 발생을 해요. 사실 우리가 모르게. 근데 패러렐 컴퓨팅으로 하면은 100% 리소스를 완전히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퍼포먼스 차이가 멀티스레드만 했을 때보다 패러렐 컴퓨팅을 했을 때도 월등히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래프를 오픈하고요. 자, 한번 아까 미리 올라가 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클로즈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역시 아직도 살아있네. 예, 그럼 우리 일단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빌트인 기능 중에 옵티미제이션 기능에 대한 빌트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보시면은 자료에도 나오는데 실제 이 데모는 무슨 데모냐면은 1996년쯤에 미국에서 실제 저희 회사의 컨설팅 작업을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사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주에 이렇게 네모반 뜻한 지역이죠. 거기다가 무선통신 중계기 시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동식 전파를 쏴주는 이동식 차량에다가 안테나를 달아놓고 전파를 쏘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통신 기사가 막 뛰어가죠. 그래서 전파가 잡힐 때까지 계속 가고 좀 떨어지면은 전화를 겁니다. 야, 여기서 안 잡힌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렇게 선 그어놓고 그 반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내 중계탑 에이리어 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1996년대 그때 서울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티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중계기 전화박스에 설치하면서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땅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어떤 에이리어에 한 15개의 중계기를 세운다 했을 때 일단 랜덤하게 스프레드로 뽑아놓고 그 중계기의 허용 범위를 원으로 이렇게 에이리어를 영역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중계기의 포지션을 15개를 골고루 잘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 대비 중계기가 커버할 수 있는 에이리어가 가장 많은 지역 혹은 중계기가 커버하는 에이리어가 가장 덜 겹치게끔 중계기를 배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실제 개발한 걸 시퀀셜하게 보여드리는 건 별로 재밌지만은 그거는 차체 다른 세미나에서 우리는 결과를 옵티미제이션으로 돌리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돌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yoptim.m이라는 요 코드인데 이건 옵티미제이션 GUI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GUI입니다. 근데 옵티미제이션 여기 보면은 fmin 코어 함수를 쓴 거 이런 거는 옵티미제이션 쪽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옵션을 설정하는 곳이 보면 use parallel 해서 al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티미제이션의 기법은 사실 내가 스타트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로 아이터레이션해서 진행하는데 스타트 포인트는 시작점일 뿐이지 요 점에 처음에 적용하고 다음 포인트 그리고 이 다음 포인트를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서로의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는 포인트만 내가 여기서 매트릭 옵티메이션 툴 안에서 내가 아이터레이션 스텝은 디폴트로 알고리즘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스텝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스텝 단위로 시퀀스를 정해놓고 그거를 그 시퀀스마다 증분에 따른 걸 패러렐하게 돌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옵티미제이션을 미니멀한 옵티멀한 값을 찾는 아이터레이션이 100번이다. 그럼 100번 루프를 돌려야 될 것을 단 100대의 클러스터, 100대의 코어에다가 그걸 분산으로 병렬 처리로 돌리면은 100번 돌릴 걸 한 번에 돌려서 결과를 끝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이렇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거 디폴트 밸류를 넣고 마이 옵팀을 통해서 시간을 재는데 제가 지금 로컬 머신이기 때문에서 이렇게 크게 셀타워 셋업을 돌리고 옵티미제이션 결과를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옵티미제이션 돌리면서 각각의 아이터레이션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터레이션이 지금 0번째는 이니셜 포인트로 잡은 거고 첫 번째부터 16번, 25번 정도 돌았을 때 찾게 될 겁니다. 처음에 초기 값의 셀타워들 그런 것들의 포지션이 다 랜덤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터레이션이 막 틀리긴 하는데 빨리 잡힐 땐 뭐 25번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벨루에이션 된 값을 잘 보면은 좀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옵티멀한 밸류를 좀 더 많이 옵션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고 실제로는 한 25번 정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도네요. 이렇게 많이 도는 아이터레이션을 지금 옵티미제이션의 빌트인 기능을 통해서 패러렐로 돌려버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52번 돌렸고요. 지금 결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터레이션이 56번 정도 돌렸을 때 초기에 랜덤하게 그냥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위치를 옵티미제이션 수정해가지고 전체 에리어를 많이 포함하는 이렇게 셀타워 포지션으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과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빌트인 기능이냐? 아까 옵션 이렇게 써주는 걸로 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옵티미제이션을 구현하실 때는 옵팀툴이라는 옵티미제이션 GUI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코드 레벨에서부터 하나씩 하실 수도 있는데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알고리즘과 좀 더 내 컨스트레인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작업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UI를 사용하시면 편한데 이쪽에 옵션 탭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approximate derivatives 이쪽에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evaluate 지금 오브젝트 펑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evaluating parallel이라는 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요 체크박스만 체크해 주시면은 아이터레이션 자체를 패러렐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바로 빌트인 함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코드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툴에 대한 코드를 generate mpi라면은 아까 먼저 보셨던 에디터에서 보셨던 이런 펑션 m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유저가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GUI를 통해서 다 개발을 하신 다음에 자동 생성으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데모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기조연설에 양원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좀 많이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미분 방정식의 초기치 문제를 풀어주는 ODE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ODE에 대한 ODE 푸는 거는 ODE 솔버 ODE45라는 ODE 일반 솔버를 사용해서 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포라는 명령을 썼죠. 자, 파포는 뭐냐면은 포룹으로 돌려야 될 것을 포룹이 아니라 패러렐 포로 돌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트랩 풀이라는 그걸로 세션만 병렬 세션만 열어주면은 이렇게 파포라는 구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포가 바로 매트랩 세션에서 정의된 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병렬로 패러렐하게 따로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룹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쉽게 패러렐 포로 빠르게 변경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서 패러렐 포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파포로 선언할 때 그런 파포에 대한 제한 사항은 뭐냐? 파포의 안에서 어떤 메모리를 파포로 돌리면은 코어가 내가 쓰는 PC에 있는 코어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를 쓰면은 그쪽에 있는 코어도 쓰고 그쪽에 있는 메모리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어사인해주는 그런 함수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글로벌이라든지 내가 메모리를 로드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로드한다든지 그런 함수를 쓸 수가 없고요. 근데 파포 안에 다시 파포가 이중 루프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파포는 가장 외곽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밖에는 거의 약간 프로그래미틱한 내용은 아마 도큐멘트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패러렐 포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실제 댐핑 스티프니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흔들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픽 레벨, 각각의 픽 레벨을 전부 다 옵티미제이션으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를 그 시간에 따른 거를 분산으로 계산을 해서 각각의 미분 방정식 결과를 거기를 거의 픽 레벨로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3차원 그래프로 그려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데모들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포나 지금 배치나 디스트리뷰티드라고 나오는데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하이 레벨이라는 거는 로 레벨로 굉장히 자세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그래밍 구조는 바꾸지 않고 가장 미니멀한 에포트를 통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을 패러렐 환경으로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바꾸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포가 다시 얘기가 나오죠. 룹을 보이면은 일단 포면은 파포로 바꿔봐라 그런 거죠. 그 룹이 자체가 아까 그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틀렉을 생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바틀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파포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포로 나누면은 각각의 워커에 지금 보면 제로스 10x1으로 돼 있잖아요. 패러렐 세션이 4개로 돼 있으면은 각각 이렇게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왜 지금 세션별로 이렇게 지금 순서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옵티멀한 베이스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내가 3개의 세션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 3, 1 그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3, 3, 1이라고 하면은 1만 가지고 있는 애가 나머지 3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결과가 리트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4기 때문에 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잡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잡 스케줄링이라는 건 매트랩에서 아까 패러렐 매트랩 풀이라는 기능이 그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포를 통해서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스트레인트, 제약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파포에 대해서 좀 더 제약사항이라든지 그걸 가이드라인을 보고 싶으면 여기 나중에 이걸 다 받으실 텐데, 이 보면 저희 쪽에 로렌슈어라는 저희 쪽 매트랩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 개발자의 블로그에 참조를 하시면은 파포로 내가 구문을 변경하고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의 메인 기능은 태스크 패러렐, 굉장히 많은 양의 연산을 나눠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패러렐. 예를 들어 데이터 패러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굉장히 큰 메모리를 써야 될 때 패러렐 기능을 통해서 내 각각 연산 리소스, 자원에다가 내 메모리를 분산해서 병렬해서 동시에 연산하게끔 하는 데이터 패러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 할 때는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라고 해서 분산 어레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는 뭐냐면은 내가 왼쪽 세션에서 하나의 커다란 메모리를 정의할 때 이 메모리를 각각의 워커들의 랩이라고 합니다. 패러렐로 할 때는 거기에 나눠서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메인 매트랩에서는 전체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가 어사인되어 있는 패러렐된 병렬 처리된 각각의 저장 장소에 대한 어드레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매트릭스 연산해버리면은 패러렐 세션으로 나눠진 곳에서 각각 연산이 돼서 연산이 한데 모아져서 취합되게 됩니다. 그게 매트랩의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를 병렬로 분산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가 지원되는 매트랩의 함수들 목록을 보시면은 거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거의 매트랩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매트랩 데이터 펑션이랑 어떤 삼각함수라든지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함수, 매트릭스 함수들이 돼 있고요. 특별하게 스파스 매트릭스라든지 어떤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그런 함수들도 다 여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데이터가 어레이가 어사인이 됐을 때 사용하는 함수들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점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 셋을 만들어주는 함수들이 주로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트 어레이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디스트리뷰트 어레이가 지금 이 교재에서는 아마 안 나올 텐데 그 일반적인 상용 오픈되어 있는 그 패러렐 컴퓨팅을 해주는 그 루틴을 오픈MP라고 합니다. 오픈MP는 뭐 포트란에서 옛날에 개발이 돼 있고요. 그런 걸로 개발했을 때 실제 노력을 보시면은 매트랩에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짧아요. 한 3줄 정도면은 개발이 끝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디스트리뷰트 닷 어레이 해가지고 뭐 랜드 10 하면은 랜덤 베리어블 10개 10by 10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트 어레이가 바로 생성되는데 그 오픈MP에서 일반적인 로레벨 그 일반적인 개발 언어로 하시면은 막 수백 줄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그 이런 스케줄러 개발 업체들이 그런 작업을 해주고 돈을 많이 받아가요.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근데 매트랩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따로 그런 번거로움 없이 매트랩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쉽게 그거를 적용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데모를 잠깐 빠르게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디스트리뷰트 어레이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돌릴 건 아니고요. 자,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디스트리뷰티드 랜덤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다 랜덤으로 해보면은 매트랩 풀이 오픈되어 있는 사이즈만큼 지금 1000x1000 매트릭스로 만들었잖아요. 1000x1000 매트릭스의 반으로 나눠서 500x1000, 500x1000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에 따로따로 어사인된 형태로 어레이가 바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할 때는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 자체 하나를 그냥 연산을 하면은 각각 연산이 돼서 한꺼번에 합쳐져서 결과가 리트라이브 돼요. 내가 디스트리뷰트 했다고 해서 각각의 연산을 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산으로 바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셋을 돌릴 때 이런 디스트리뷰트 어레이를 쓰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럼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 요거를 쓸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프로그래밍에서 쉽게 하시려면은 일단 교재 끝에 나오는데 SPMD라는 구문을 쓰시면 더 쉽게 디스트리뷰티드 어레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여기 보신 것처럼 익스텐시브 확장성. 내가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확장성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문제였을 때 매트랩에서는 그 로레벨 형태로도 개발을 하실 수 있게 함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MPI 관련 함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매칭되는 매트랩 함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그걸 이용하셔도 인텐시브하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때 스케줄러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스케줄러는 내가 매트랩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외부에 있는 리소스에 분할해서 전달해주고 결과를 리트라이브해서 다시 가져오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는 지금까지 있던 뭐 파포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도 쓸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매트랩의 모든 기능들과 빌트인 레벨의 기능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랩 디스트리뷰트 컴퓨팅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 8개까지 패러렐 세션을 지원하고요. 확장해서 디스트리뷰트 컴퓨팅 서버를 가지고 계시면은 클러스터, 그리드, 그리고 클라우드망에 대해서 확장돼서 좀 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을 쓰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는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스케줄러 이외에도 상용 스케줄러, 지금 보시는 이것들, 이런 것들도 매트랩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게 오픈 환경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 개발하거나 오픈MP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줄러 환경을 쓰시더라도 매트랩으로 쉽게 차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빌트인 서포트랑 하이레벨 기능, 그리고 로우레벨 기능을 다 매트랩 그 환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저가 이런 패러렐 컴퓨팅 환경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들이 돼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렸던 건 뭐 시스템 테스트도 나오는데 시스템 테스트는 요거는 슬라이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SPMD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SPMD는 아까 디스트리뷰트 어레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매트랩의 프로그래밍 컨스트럭터입니다. if, and처럼 SPMD, and로 해놓고 선언해버리면은
매트랩에서 매트랩 풀로 랩 세션을 2개나 4개냐 선언해 놓으면은 SPMD 안에서 선언된 뭐 디스트리뷰트 어레이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자체가 자동으로 패러렐 세션 개수만큼 나눠서 분산, 병렬하는 데이터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훨씬 쉬운 그런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컴포지트 어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셀 같은 건데 내가 하나의 데이터셋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리소스 자원에 따로 분산해서 어사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 가실 겁니다. 컴포지트 4개를 선언했을 때 각각 컴포지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데이터들을 따로 패러렐된 다른 메모리 리소스에 할당해서 선언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M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트리뷰트 어레이를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저 시간이 약간 오버돼가지고요. 한 3, 4분 정도 오버됐는데,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음 세션에 같이 질문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